일본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우리가 진짜 대응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수단체에서 시위를 만들기만 하면 언론이 반반으로 보도를 해줄 맞아요. 것이고 네. 우리가 얘네한테 지시하고 시킨 거를 취재할 정도로 우리나라 언론들은 실력이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담한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친 이야기를 막 해요. 지점장한테 자기가 막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직원이 좌빨이야 이러더라고.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도 없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선혜수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이 담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가짜 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대리기 진행자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 애들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KBS 정상화와 언론 혁명 4차 언론 혁명의 아주 작은 힘이 됩니다. 네. 할 때마다 묻는 거야. 자 기자님들 내가 누구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없어요? 아 우리 강병수 기자 이 옆에 있던 강병수 기자는 원래 오늘 강병수가 출장을 갈 날이었어요. 출장 취재 때문에 출장을 갈 날이었는데 출장 때문에 녹화를 좀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랬는데 갑자기 애가 배가 아파가지고 출장도 취소하고 지금 알아 누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강병수 기자가 오늘 녹화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쾌유를 모두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 기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정현우 키행입니다. 네. 다음 박 작가님. 작가입니다. 박은진 작가입니다. 작가 이게 톤이 약간 낮아졌네. 네. 작가입니다. 작가입니다. 우리가 이뭔 놀리니까 창피해하는구나. 의모화에 해야지. 의모아예. 의모. 네, 의모아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옥 기자. 네, 목매 얼더미 마더더미 오규정입니다. 네. 별로 없으죠? 아, 요새도 계속 바쁘게 코로나. 자, 그러면은 자, 저희 지난해 달린 댓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또 이 호날두 아이템 관련해서 이런 댓글 달렸어요. 저 유튜브에 희명허님, 허희명님이겠죠? 정말 기본 자료 조사도 안 하고 방송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호날두 얘기에 축구 잘 모르는 건 문제 안 되는데 호날두가 방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4명 기자가 다 얘기하는 거나 뛰기로 한 계약 내용 등은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상 판결과 안 뛰었다는 것만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냐. 요즘 기자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라고 하셨어요. 이외에도 호날두가 처음 온 건 아니다. 이런 댓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거는 온전히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사실 검색을 해봤으면 알 수 있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거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날두가 한국 찾은 거는요 2007년 7월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일 때 한번 와서 FC 서울과 친선 경기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단독 방한으로 2018년에 한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하지만 다시는 안 오겠죠?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확인을 하고 모든 팩트를 체크를 하고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로고 듣고 무친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할 방송도 설렌다면 좋아요 버튼을, 앞으로의 저희 방송도 기대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다이나믹 코리아 한국 정말 지금 오늘만 해도 정말 하루 종일 좀 사람들이 좀 가슴을 졸였죠. 이게 오늘 날짜로 관악구에서 한 분이 이제 폐렴 증세로 숨지셨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일한 것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아주 그냥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매일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좀 묻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굵직한 뉴스 휩쓸려서 주목받지 못한 뉴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묻힌 뉴스 브리핑. 브리핑. 네, 첫 번째 묻힌 뉴스는 우리 오기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제 뉴스인데요. 내 뉴스가 묻혔다. 내가 했는데 그 묻힌 뉴스인데 네. 내가 했어. 네. 그래서 안타까워. 네, 기사 제목은 일본 크루즈 확진자 국내 국제법 조치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가 제목을 저희 되게 데스크는? 묻히게 달았어. 지금 일본 요코하마항에 지금 정박해 있는 그 크루즈 있잖아요. 네. 다이아몬드 네. 프린세스호. 그 크루즈에서 감염자가 정말 속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감염자 카운팅을 WHO에서 하는데 일본 내 감염자로 카운팅이 안 되는 거.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선박이 영국 선박인데 그럼 영국 걸로 카운팅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기타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 감염자들에 대한 그 보건 책임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다고 해야 되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팩트 체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대리기 시청자들께는 이 일본의 크루즈 선박의 내 감염자분들 또 확진자분들 또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을 네. 어떻게 일본이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맞냐 이거를 국내 법적 또 국제 법적 관점에서 따져보겠다. 네, 그렇죠. M9SO 땡땡땡님이 일본 후진국 돼버렸어. 아베가 내각 총리제로 계속 헤쳐먹고 방사능 오염비리 감추느라 행정안전체계가 무너져버려서 전염병 대처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실상과 다르게 좋은 이미지만 부각시켜서 질서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중국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짜.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일본의 조치가 지금 네. 사실 못 내리게 하고 그냥 가둬놓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상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뭐 도시락 던져주고 무슨 네. 힘내라나 무슨 노래 틀어주고 네. 감동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의 조치가 법적으로 어떤 게 좀 문제인 거예요? 이 배는 영국 배예요. 음. 그리고 이 선사는 미국에 있어요. 근데 감염 확진을 받고 있는 그 발생국은 일본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에요? 타고 있는 사람들은 3,711명이 탑승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일본 사람. 그럼 좀 대부분이 다 일본 사람이고 일본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 다 일본 사람이고 아무튼, 예. 이게 출발지랑 목적지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 주요 관광지를 돌고 다시 일본 요코하마로 들어오는 코스인 거예요. 요코하마로 다시 돌아가는 그 항로에서 홍콩에 들렀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홍콩에 내린 이 승객들 있죠. 네. 그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홍콩에서. 네, 홍콩에서. 그럼 그분들 홍콩에서 그러니까 크루즈에서 내려가지고 홍콩에 그냥 있었는데 확진자가 된 거구나. 그러면 그 배 안에 접촉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럼 그 배가 오염이 됐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홍콩에 들렀다가 다시 요코하마로 들어왔고 그 일본에서 그러면 이제 그 승객들에 대한 검역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일본에서는 아니 오다가 그렇게 된 거를 왜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냐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전 그것보다 자국민들이 감염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쵸. 자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닌가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일본에서 이 감염자들을 못 내리게 하고 그냥 선상에서 격리시킨 가장 그 첫 번째 이유가 일본 내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진애 아님? 왕따 아님? 네. 어. 그리고 지금 감염자가 542명이 됐는데 이게 전체 15% 정도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영국이 아무리 선주라고 해도 영국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감염병 예방과 뭐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고 그걸 어떻게 누군가가 책임지고 막 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있다고 할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중이라고 하더라도 영국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1차적인 책임 당국은 일본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그럼 지금 일본이 그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국립보건원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의 그 검역은 실패했다. 내가 아무리 슈가코트 막 달콤하게 포장하고 싶어도 일본은
검역에 실패했다 이런 표현 되게 직설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일본의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는 막 어디가 책임 소재다 그리고 카운팅을 일본으로 해야 된다, 영국으로 해야 된다 이거를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검역의 실패는 일본에 있다. 실패 책임은 일본. 말다는 소리를 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3,000명 타 있는데 병 골라가서 지금 막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근데 그게 영국에다가 할 지금 거냐 부산항에 들어와 아니지. 있어. 근데 정부에서 아이 배는 영국산이니까 말이 되냐고. 이게 완전 말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일본이 개판이냐면 개판이라는 표현에 개판이지 뭐 개판이니까 얼마나 개판이냐면은 산케이 네. 그 구구 매체의 산케이 기자가 한국의 대처에 대해서 네. 칭찬을 했어요. 네, 저도 이거 보고 되게 깜짝 그러니까, 놀랐거든요. 네, 모든 재난은 인재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네. 지금은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네. 막 칭찬하면서 막 한국 정부가 제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시 그 종양일보 사설에선 일본을 배우라고 하던데라고 하셨습니다. 네, 종양일보가 중앙일보. 중앙일보 이제 멸칭 이분이 아. 댓글 이렇게 다셨다 이런 거죠. 케백수 개붕신 뭐 이거 비슷한 거죠. 산케이 같은 우익 언론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일본의 지금 이런 감염 상태가 엉망이라는 건데. 제가 저희 항상 재난 상황 되면은 일본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그쵸.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칼럼을 보고 솔직히 좀 뭐라 그랬지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일본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우리가 진짜 대응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본 분들은 뭐 지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대응을 뭐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좀 아베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그렇게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아베 정부가. 자, 근데 이 확진자 일부를 후쿠시마로 보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보냈고. 네, 5명인가? 네, 그래서 또 댓글 보면은 클리앙 댓글. 믹네코이님이 후쿠시마로 보낸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정말인가요? 이게 그 격리 시설이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격리 시설. 네, 그러니까 확진 환자에 대한 격리 시설이 어떤 특수한 그 병실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게 일본 전역에 한 1,8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규모가 된대요. 근데 이게 전국의 곳곳에 이제 흩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도 갔지만 5명 정도인가가 후쿠시마로 갔어요. 근데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그 호사카 유지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아 전화로.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사실 그 국제 여론은 후쿠시마에 대한 그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저희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일본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냥 후쿠시마 그 사고 난 그 원전에서 반경 20km 정도만 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지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해서 그 외국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뭔가를 고려했다기보다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배치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번에 특히 아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엄청 늦어가지고 또 말이 많더라고요. 최초 발병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한 달 넘어서 그렇죠. 네, 첫 정부 주도 회의를 하고. 네, 정부 주도의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뭐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회의하는 게 거의 한 달 지나서 한 거죠. 많이 늦었다고 봐야죠. 근데 좀 무식한 궁금증일 수 있는데 왜 요코하마 항에 그렇게 방치해 놓는 거죠?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본 내에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자국민들이라도 그 병실을 갖춘 구급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에 대해서는 내려요. 하선을 시켜요. 아니 이거 확진되지 않은 분들은 병원으로 옮기면 안 되나? 그만큼을 수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 여론이 어떠냐면 일본인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복기가 14일이잖아요. 그러면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24일이 계속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검역하고 이렇게 되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처럼 아산 진천 같은데 격리 시설을 만들어서 옮기면 안 돼요? 일단 여기에 있는 인원이 3,000명이 뭐 3천 명이라도 어쨌든 분산에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 하면 할 수는 없겠지. 일본 전역에 좀 매주 주말 뉴스 할 때마다 중계차 지금 연결 3주째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근본적인 이해가 안 돼. 이거 왜 자꾸 바다 위에 저렇게 방치해 놓는 거지?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책임지기 싫어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일본인들조차도 그 사람들을 하선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얼마나 일본 지옥 자국에서. 같은 공간이겠어. 아무리 그러니까. 크루즈선이 크다고 해도 거기 병 걸린 사람들 막 공포심에 거기 갇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계속 되니까 음. 어젠가 일본 정부에서 19일부터는 하선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 우리나라도 사실 처음에 그 중국의 우한에 있는 신분들 데려온다고 했을 때 반발 여론도 되게 많았고 맞아요. 사실 반대를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정부가 딱 이제 데리고 와야 된다,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앞장서서 세게 이제 하니까 다 이제 여론도 다시 돌아서고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바뀌었는데 사실 일본도 아무리 내부에서 그런 여론이 있더라도 어떻게 크루즈에 그렇게 사람들을 놔둘 수가 있냐, 지금 확진자가 생기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이해가 많이 그러니까 안 이게 돼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좀 이해되지 않는 일본인들 특유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본 언론이 정부 니네가 잘못하고 있어라고 지적한 언론이 거의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늘 88명 추가로 확진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달린 그 기사에 달린 댓글 1위가 뭐냐면 이거 하선을 이제 19일부터는 시키겠다고 발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댓글러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도 하선시켜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음성이 나왔다가 나중에 양성인 경우가 있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격리해서 재검사를 계속 해야 된다. 이게 그 베스트 댓글이었어요. 일본 분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참뭐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랑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이거 그렇죠.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거기 타고 계신 분들은. 국민은 그럴 수 있어도 정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뭔가 정부가 좀 딱 이거를 잡고 해야 되는데 그 뭐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시국에 지금 일본은 지금 하카다 마츠리 처음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알몸 축제라고 해서 네? 이 시국에 이 킹시국에 이 남성 10,000명 이상이 남성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막 몰려다니면서 몸을 맞대고 막 뭘 찾고 막 그런 축제예요. 그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많이 여론이 있었는데 그걸 또 강행하고 막 응?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뭐 안전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맛집을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참 이런 면에서는 좀 약간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일본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정말 빨리 이 시국이 빨리 좀 종식이 돼가지고 빨리 확진자분들 빨리 좀 완쾌를 하시고 더 이상 안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국정원은 느려 우리가 할게 월급 받고 시위했던 어버이연합이라는 최유경 기자의 기사입니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마음에 들지 모르겠는데 그땐 그랬지. 그때 평범하네요. 그런가요? 평범한가요? 평이하네요. 뭔가 보면서 그래 그때는 국정원이 어버이연합한테 돈을 줘가지고 집회 시위를 막 하고 막 그랬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너무 놀랐는데 자 이게 어떤 기사인지 한번 설명을 제가 짧게 드릴게요. 여러분 어버이연합이라고 하면 다 아시죠? 이 태극기 부대의 원조입니다. 원조. 원래는 태극기 부대는 지금 굉장히 거의 지금 뭐 한 4단급으로 불어났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버이연합이었어요. 근데 이 어버이연합에도 리더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 리더가 누구였냐면 추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추선희 사무총장. 사무총장님이세요. 사회부를 거쳤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연락을 해봤을 그렇죠. 사람. 추선희 사무총장한테 오늘 집회 뭐 몇 명이나 오나요? 어디 사나요? 맨날 사회부 기자들이 물어보는 게 일이었는데 이분이 국정원을 통해서 돈을 받고 시위를 했던 거예요. 사실 그동안 어버이연합이 돈 받고 시위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은 많았는데 그렇죠. 이게 이번에 재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도. 맞다. 진짜 리얼이었다. 리얼. 실화다. 어떻게 했냐?
국가정보원 방어팀이란 게 있대요. 방어팀. 뭘 방어하는 팀인가 보지? 근데 방어팀 박모 씨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그러니까 MB 정부 때죠.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방어팀에다 지시를 내려. 뭐라고 하냐면 정부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해서 시위를 해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물색해봐라. 지시를 내려. 이게 실화냐? 여론 조작이네. 댓글 조작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건 실제 이거 이제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종북 세력으로 몰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국정원으로도 매달 200에서 5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한 사람당? 월급제였군요. 아니 본인이. 추선희 사무총장 추선희 그분이. 사무총장이. 근데 이게 왜 어버이연합에 맡겼냐 하면은 어버이연합이 보수단체고 집회 시위의 방법이 폭력적이고 자극적이라서 대중들에게 쉽게 각인이 됐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위에 동원되는 사람이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에 폭력 행위가 벌어져도 경찰이나 언론의 비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는 거야. 이게 실화입니까?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판에 판결만 다 나온 얘기예요. 노인이기 때문에 언론이 욕을 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버이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 씨한테 가가지고 국정원이 우리가 좀 돈을 드릴 테니까 시위를 해달라고 했더니 추 씨가 오케이 콜 한 거예요. 국정원은 느려 우리가 나설 게 이건 뭐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몰랐구나. 국정원 느려 우리가 나설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추선이가 국정원 요원을 만나서 국정원은 우리가 먼저 선제 행동을 하고 결과를 보고해 줄게. 국정원은 뭐든지 다 느려서 안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저지 후보고 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집회를 먼저 할 테니까 나중에 네가 돌. 되게 알아서 갖고 척척. 놀았네. 국정 갖고 놀았지. 근데 국정 갖고 놀 수밖에 없는 게 이 박모 씨, 국정원 박모 씨는 이 추선이를 만날 때마다 쩔쩔 맬 수밖에 없었대. 왜냐하면 추 씨가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자기는 윗선으로부터 깨지기 때문에. 추선이가 집회를 안 열어주면 자기 윗선한테 깨지는 거야. 국정원에서. 야, 네가 뭐 어떻게 말했길래 추선이가 어버이연합 집회를 안 하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막장. 그래가지고 매달 500만 원, 네. 200에서 500의 현금을 받고 이슈마다 나갔는데 첫 집회는 MB 4대강 사업 반대 의견을 표시했던 이상돈 당시 중앙대 교수 집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었고 그 다음에 뭐 DJ 부관 참시 퍼포먼스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파헤치면서 고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그때 벌였었어요. 그리고 MBC PD 수첩 때문에 이제 광우병 탐사보도 제작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항의해서 화형식 퍼포먼스도 하고 이런 게 다 주목도가 높았겠네요. 자극적이네요. 네. 매력적인. 그래가지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를 해요. 송영길, 박지원 당시 야당 의원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각종 단체를 총동원해서 온 오프라인에서 심리적 활동을 총력 전개해라. 그래가지고 관제 시위를 한 대가로 800만 원을 쏴줘요. 건바이건인 건가요? 건바이건으로 받는 월급 주고 건바이건 또 주고. 얹어서. 그리고 2011년에 배우 문성근 씨, 네. 문성근 씨에 대해서 문성근 씨의 종북 행적을 알려라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원전 원장이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문구를 써줘. 죽창과 횃불로 밀란을 선동하는 문성근을 즉시 구속하라 이런 문구를 원세훈이 써줘. 구호를 써준 거네. 구호를 써줘. 이거 하고 1,600만 원 받았어. 짭짤하지 않습니까? 와. 행동 대장이었던 거네요. 이 밖에도 노무현 재단을 비방하는 시위,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시위 이런 걸 계속 한 거예요. 돈을 받고 여러분 이게 실화였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화였다. 근데 추선희 씨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재판관에서 이거 네가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추선희 씨가 뭐라고 우리가 또 그분의 입장도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했냐면 국정원 지시에 따라 집회한 게 아니다. 자발적으로 한 거다. 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돈을 주길래 받았는데 그 돈은 노인 복지기금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근데 재판관이 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고 실형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 징역 1년 10개월의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내렸고요. 관련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7일에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실화인데 사실 좀 약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자괴감 드는 게 제가 사회부에 있을 때 어버이연합이 진짜 한창 시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시위에 가서 집회 가서 그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얼마나 그 단체가 얘기 안 되는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 지긋지긋한 기계적 균형 그것 때문에 뭐 진보 시민단체에 그러니까 뭐 하나의 이슈라고 한다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의 주장을 담았으면 무조건 반대도 그런 그걸 시절이었지. 맞춰줘야 되는 그런 때였어서 어버이연합 집회를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이런 거였다는 거죠. 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 당시 그 데스크들의 모니터와 네. 지시사항.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KBS가 그렇게 보도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갈 거. 어쨌든 맞아요. TV 보도될 나가니까. 거니까. 그래서 항상 지금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항상 맞불 집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버이연합에서 예를 들어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어디 가서 뭔가에 대해서 그 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김없이 오세요. 예, 와서 그 지령을 이렇게,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스피커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국정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해도 보수 단체에서 시위를 만들기만 하면 언론이 반반으로 보도를 해줄 맞아요. 것이고 네. 우리가 얘네한테 지시하고 시킨 거를 취재할 정도로 우리나라 언론들은 실력이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담한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언론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뭐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실력이 진짜 개뿔도 없다. 박근혜 때도 어버이연합에서 많이 시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언론은 그냥 그걸 편하게 그냥 받아서 그냥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쪽도 전달했으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전 어느 쪽이 더 잘못이냐고 생각하면은 기계적 중립으로 보도한 거가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뭐 늘 그런 거를 지적하면은 데스크의 지적은 그런 거였어. 야, 그 사람들은 국민 아니야?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그 말엔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지지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국민 아니야? 왜 너는 이 사람들 말고 무조건 그 사람들은 수신료 안 내? 수준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뭐라고 막 답변 그래서 오버버 하다가 막 화만 내고 막 되게 막 뭐랄까 편향된 기자로 찍히고 막 그런 기억이 나요. 그냥 무조건 저 지금 저 새끼들 빨갱이, 저 새끼들 종북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반반을 맞춰줬던 거야. 전 그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 전 두 가지 중에서 이거를 너무 늦게 밝혀낼 정도로 우리가 취재를 국정원 이런 데를 취재를 똑바로 못했던 게 난 더 맞아요. 아프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력이 있으면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 뭐랄까 굴욕적으로 그거를 반반씩 기계적 중립을 보도를 하다가도 여러분 KBS가 취재해봤더니 이거 국정원 시킨 거였습니다. 개새끼들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그나마 만회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린 그걸 취재도 안 했지. 그리고 그걸 취재를 나중에도 가져온 것도 보도 안 했잖아요. KBS에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언론이 그런 어떤 이거 좀 이상하다 싶었으면은 왜 그때도 막 인터넷에 많았죠. 뭐 할배들 뭐 돈 받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월급 받는다. 근데 그게 진짜면 그걸 끝까지 한번 몇 명은 좀 파봤어야 되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데스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기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지금도 뭐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저는 그게 더 아픈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제가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그 제가 월요일에 쉬는데 그 탑골공원 맞은편 버거킹에 갔어요. 네. 거기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대학교 때 많이 갔던 데라 지나가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들어갔었어요. 근데 거기 그 탑골공원에 계실 법한 이제 어르신들이 3층까지 다 꽉 채우고 계세요.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고 이제 약속을 하셨나 봐. 다른 할아버지가 되게 양복 차림에 댄디한 이제 노인이셨어요. 한 나이로 보면 70대 후반 80대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이 굉장히 좀 나이가 드셨는데 뭐 와갖고 이제 본인이 오늘 은행에서 직원이 불친절해갖고 자기가 막 호통을 친 이야기를 막 해요. 지점장한테 자기가 막 저희 금감원에 신고하겠다고 뭐 자기가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여직원이 좌빨이야 이러더라고.
좌빨인 이유를 그러니까 재밌어서 계속 듣게 됐지. 좌빨인 이유는 불친절해서야. 그러니까 모든 나쁜 이 태도나 이 언행 이런 거에 이제 귀결은 좌빨이야. 만물 좌빨 설. 어.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얘기를 계속 진행하다가 이제 뭐 저 황교안 걱정도 하고 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어르신, 이 멀쩡해 보이는 어르신의 이 사고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왜곡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국정원 돈 받은 시점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런 구호에 중독되고 그런 분들 괜히 소일거리하고 평화롭게 지내시는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돈 주고 세뇌하고 집회 동원하고 집회 동원하다 보면 또 없던 왜곡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어버이 연합에서 집회 시위하는 거 말고도 그 탑골 공원에서 북한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그런 강사를 어디선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런 주입식 교육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일이 이제 없으니까 그냥 가서 볼 거 아니야. 빵이랑 뭐 이런 거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자기한테 불친절한 은행원도 좌빨이라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이 부조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죄질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죄질이 안 좋은 건데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집행유예 관련된 이 댓글이 달렸어요. KBS 여기 댓글 우리 정렬 기자가 좀 읽어줄래요? 요즘 판사님들 왜들 그러시나 정말 썩었다 사법부. 아 우리 사이트군요. 합리적인 생각님이 형량이 이게 뭐냐 해체시켜라.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아이디어 굉장히 다른. 아이디와 다른 성격이 되게 해체시켜라. 사법부 해체시키라는 거 아 그래요? 어버이 연합은 해체가 형량이 이게 됐나? 뭐냐 이거잖아. 이게 집행유예 나온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분노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법리적으로 그런가 봐요. 제가 물어봤는데 뭐 죄질이 이제 나쁜 정황은 이게 되게 반복적으로 이런 거를 했고 계속 이제 이게 그쵸. 미친 영향이 되게 심대하게 나쁘고 그렇다는 건데 뭐 연령과 성행 그러니까 행동과 가정 환경, 동기, 수단 등을 고려했을 때 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판결문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저도 뭐 왜 집유가 나왔는지는 뭐 판사만 알 것 같아요. 판사님이 알 것 같고. 제가 권력인 것 같기도 썼던 하고. 어버이 연합 그 입장이 담긴 기사를 다 삭제해버리고 싶어요, 정말. 이게 지금 너무 이 두 개를 이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마이크 잡고 얘기한 것만 갖다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뭔가 그런 관련된 논리적인 반박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안 나오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기레기 짓을 계속 해왔던 맞아요. 거죠. 그때 그래서 논리적인 태극기 집회 참가자의 인터뷰를 따려고 수차례 시도를 하다가 힘들었다는 네. 얘기 우리 기자사에서 많이 돌았어요. 네.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도저히 내보낼 수 없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정도로 무친 뉴스 브리핑을 마치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역겹다. 그때 진짜 야, 저 사람들은 수임이 안 내? 저 사람들은 국민 아니야? 저 사람 투표 안 해? 막 이러는데 와, 막 수십년 낸다고 다 써줘? 이렇게 개겼어야지. 고생했습니다.